사건 번호 2025 타경 1789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7개 피고인 김철수 감정가 2억 5천만 원 최저 입찰가 1,500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탕탕탕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중한 자금을 털어 야심차게 국수 가게를 열었던 사장님이 정확히 18개월 뒤 마주하게 될 법원 경매장의 실제 상황입니다. 뜨끈한 육수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녁에 마감하면서 현금 세는 재미. 그런 달콤한 낭만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법원 집행관들이 가게에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싸늘한 공기와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장님의 떨리는 손만 남을 뿐입니다.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서 발표된 2025년 하반기 외식업 폐업률 데이터를 긴급 입수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면 요리 전문점의 3년 내 생존율은 이제 10% 미만으로 한 자릿수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장사가 좀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전율이 빠르다, 소자본 창업이다, 국수는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 이런 창업 컨설턴트들의 무책임한 사탕발림에 속아 평생 회사에서 번 피 같은 종잣돈과 생계자금을 밀가루 반죽 속에 갈아넣고 있는 사장님들의 비명이 데이터로 찍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고 덤벼드는 3대면 요리, 칼국수, 일본 라멘, 잔치국수, 이 세 가지가 왜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었는지 그 잔혹한 성적표를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는 추상적인 위로는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통장에서 매달 정확히 얼마가 차감되는지,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역세권 상권이 왜 국수장사에게는 지옥인지 구체적인 피해액 계산서와 입지 정밀 좌표를 지금 바로 발부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자 칼국수입니다. 시장 수요 1위지만 노동 강도에 따른 신체 파산 위험도 압도적 1위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칼국수 맛집의 승패는 시원한 바지락 육수나 쫄깃한 면발에 있다고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칼국수 장사의 본질은 국수가 아니라 바로 매일 아침 담그는 겉절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귀신 같습니다. 원가 좀 아끼겠다고 중국산 김치를 내놓는 칼국수 집을 2번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매일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배추 50포기를 절이고 씻고 버무려야 합니다. 데이터를 뜯어봅시다. 배추 한 망의 무게는 약 12kg에서 15kg입니다. 이걸 물에 절이면 무게는 1.5배가 되어 한 망당 20kg이 넘어갑니다. 50포기면 하루에 700kg에서 1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중량을 오직 사장님의 허리와 손목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50대 중반 남성 기준. 매일 4시간씩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쭈그리고 앉아 김치를 버무릴 경우 정형외과 임상통계상 요추 4번과 5번의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심각한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 확률은 일반 사무직 대비 8.5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자가제면이라는 환상까지 더해지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20kg짜리 곰표 밀가루 포대를 들어 반죽기에 붓고 숙성된 반죽 덩어리를 꺼내 홍두깨로 밀거나 기계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은 요리가 아닙니다. 이건 건설 현장 벽돌 나르기 막노동과 동일한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수익성을 정밀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9,000원, 재료비 35% 떼고 월세 떼고 공과금 떼고 나면 그릇당 순수익은 2,000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골병이 들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수치료 1회 15만 원, 무릎 연골주사, 허리신경 차단술 비용으로 월 평균 의료비 지출만 150만 원이 넘게 잡힙니다. 만약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 일당 18만 원짜리 주방실장이나 파출 이모님이라도 쓴다면 그 순간 사장 인건비는 즉시 마이너스가 되고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로 전락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칼국수 창업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 연골과 척추 수명을 팔아 매출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평생 모은 투자금 2억 원을 정형외과 병원비와 수술비로 탕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칼국수는 도대체 어디에 차려야 살아남을까요? 입지 전략을 모르면 월세 내다 망합니다. 역세권 대로변, 유동인구 마흔 사거리, 절대 안 됩니다. 칼국수의 정답 입지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오피스 상권의 이면도로 혹은 주거 밀집지의 B급 상권입니다. 왜냐냐고요? 칼국수는 철저한 점심 장사 아이템입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슬리퍼 신고 나와서 30분 안에 후루룩 먹고 들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권리금이 없는 1층 구석 혹은 1.5층도 좋습니다. 핵심은 월세입니다. 예상 월 매출의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월세 200만 원을 내려면 하루에 80그릇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마지노선입니다. 두 번째, 일본 라멘입니다. 젊은 층이 좋아한다, 회전율이 빠르다, 혼밥 쪽의 성지다. 창업 컨설턴트들이 초보 사장님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악마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본사만 배불리는 기이한 착취 구조가 드러납니다. 라멘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3요소는 돈코츠 육수, 차슈, 그리고 생면입니다. 사장님이 일본 장인처럼 돼지 등뼈를 48시간 우려내고 족타 방식으로 면을 뽑을 기술이 있습니까? 없다면 100%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류비의 치명적인 함정이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을 조회해 보십시오. 라멘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균 물류 마진율은 타 외식업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농축 육수팩, 전용 향미유 소스, 생면, 차슈, 심지어 계란 장조림 소스까지 전부 본사에서 강제 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율이 기본 45%에 육박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드립니다. 라멘 한 그릇 11,000원. 여기서 재료비 4,950원이 본사 통장으로 자동 송금됩니다. 남은 6,050원으로 월세 내고 알바비 내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 13.8% 떼고 부가세 10% 떼고 나면 점주가 가져가는 실제 영업이익률은 12% 미만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을 찍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재료비로 1,350만 원이 나가고 월세와 인건비로 1,50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하고 200만 원이면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입니다. 화려한 일본풍 인테리어, 벚꽃나무 장식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본사 물류 창고의 악성 재고 처리반이자 소매상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가스비입니다. 혹시라도 원가 좀 아끼겠다고 육수를 직접 끓이겠다고요? 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용과 다릅니다. 24시간 육수를 끓이면 한 달 가스비만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열심히 라멘 팔아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 월급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럼 라멘집은 어디에 차려야 할까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숨어 들어가십시오. 라멘을 먹는 2030 세대는 길 가다 간판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지도를 보고 검색해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찾아옵니다. 비싼 대로변 1층 필요 없습니다. 대학가나 학원가의 구석진 시급지 골목, 심지어 2층이나 지하도 괜찮습니다. 월세를 극한으로 낮춰서 150만 원 밑으로 끊어야 살아남습니다. 인테리어에 돈 쓰지 말고 월세를 줄여서 그 돈으로 차라리 차슈 한 장 더 얹어주는 마케팅을 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잔치국수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으니 누구나 덤빕니다. 육수만 끓이면 되니까 쉽겠지. 가격이 싸니까 손님이 많이 오겠지. 이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을 신용불량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기준을 잡고 들어갑니다. 소자본 창업 시 가장 많이 얻는 가게 실평수 15평입니다. 주방 빼고 계산대 빼면 4인용 테이블은 아무리 우겨 넣어도 8개가 한계입니다. 이 좁은 공간이 여러분의 매출 감옥이 됩니다. 가격을 보십시오. 요즘 물가에도 잔치국수는 6,000원, 비싸야 7,000원입니다. 시장 데이터를 보면 국수 가격이 8,000원을 넘어가면 소비자들은 차라리 국밥을 먹겠다며 지갑을 닫습니다. 즉, 객단가의 상한선이 7,000원 밑으로 명확히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250만 원짜리 15평 가게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6,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팔면 재료비 30% 빼고 4,200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 250만 원을 내려면 한 달에 국수를 600그릇 팔아야 합니다. 하루에 20그릇은 오직 월세 내는데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포스기 비용, 인터넷 비용 같은 고정비를 합치면 매일 50그릇까지는 사장님의 공짜 노동입니다. 51그릇째부터 비로소 사장님의 수익이 10원이라도 발생하는데 문제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한계입니다. 국수 장사는 점심 장사가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딱 2시간. 이 골든타임에 테이블 8개짜리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국수 그릇 수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인석 8개, 총 32석. 꽉 채워서 3회전을 돌려도 최대 96그릇입니다. 아무리 주방에서 손이 빨라도 손님이 뜨거운 국물을 먹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도 테이블이 모자라 못 팔고 점심시간 지나서 손님이 없으면 6,000원짜리 매출로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다 문 닫아야 합니다. 이건 장사가 아닙니다. 건물주 월세 내주고 손님들에게 싼 값에 한 끼 제공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입니다. 선생님의 피 같은 투자금을 이런 자선사업에 태우시겠습니까? 잔치국수 입지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오피스 상권 주거지 다 비쌉니다. 무조건 재래시장 초입이나 기사식당 라인 혹은 버스 환승 정류장 앞이어야 합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10분 만에 후루룩 먹고 나가는 초박리담의 입지. 월세가 100만 원 넘어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6,000원 팔아서는 100만 원 월세도 버겁습니다. 자, 이제 업계의 비밀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턴트와 부동산 업자들이 사장님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입지 전략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회전율이 생명이니 권리금 좀 주더라도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한 역세권 A급 상권에 들어가라.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수학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면장사의 평균 객단가 8,000원으로는 A급 상권의 살인적인 월세 500만 원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평 가게에서 국수 팔아 월세 500만 원을 낸다?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가 들어가는 자리에 국수 가게가 들어간다. 자살 행위입니다. 월세 500만 원을 내려면 국수 1200그릇을 오직 건물주 월급으로 줘야 합니다. 테이블 8개로는 24시간 풀가동해도 못 파는 숫자입니다. TV에 나오는 대박 국수집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그 집들은 15평이 아닙니다. 최소 30평 이상이거나 20년 전에 자리 잡아서 권리금이 없거나 월세가 아주 싼 외곽 지역이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일 확률이 99.9%입니다.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며 15평짜리 작은 가게에 비싼 권리금 주고 비싼 월세 내고 들어가는 사장님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계산하십시오. 높은 회전율은 높은 월세를 의미하고 낮은 객단가와 좁은 평수의 테이블 한 개가 결합되면 이는 곧 고정비 감당 불가로 이어집니다. 예비 사장님, 혹시 내일 부동산 계약하러 가십니까?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을 잡아두셨습니까? 멈추십시오. 딱 하루만 미루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다시 판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국수 장사를 해야겠다면, 살고 싶다면 성공 요인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진입하십시오. 막연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첫째, 객단가를 강제로 올리십시오. 국수만 팔면 100% 망합니다. 만두 2알, 미니 수육, 숯불고기를 무조건 세트로 묶어 객단가를 11,000원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국수 맛집이 아니라 세트 맛집이 되어야 월세를 냅니다. 둘째, 제발 비싼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국수는 찾아와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칼국수는 오피스 B급지, 라멘은 대학가 골목 2층, 잔치국수는 시장통, 내 객단가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야 월세를 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낭만 찾다가 쪽박 차지 마시고 오직 철저한 계산만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십시오.